이제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단일화가 끝나니까 이제는 티끌 다 모아서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와중에서도 선별은 필요하다. 웬만하면 다 통합해야 되지만 보탬이 되는 사람은 다 통합하고 암은 통합하면 안 된다. 독은 통합하면 안 된다. 이건 변함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조금 들뜬 마음에 뭐 싸그리 다 통합하자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제 그걸 역이용해요. 이준석 보세요 벌써. 난 절대 단일화 안 한다. 국민의힘을 자기가 이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 동탄 모델 얘기하더라고요. 동탄 모델에서처럼 보수가 국민의힘이 아닌 자기를 선택해서 민주당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요. 얘 몸값을 키워주면요 이렇게 갖다가 혼납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준석뿐만 아닌데 이제 이럴 때 구분하는 법은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이제 적군이고 이럴 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상대가 적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곤란한 사람들이죠. 적이 좋아해. 근데 적이 좋아해도 그래도 그 정도면 같이 끌고 갈 사람이 있고 적이 너무나 좋아해서 근데 좋아하는 티를 안 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만만해서 조롱의 대상으로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인데 그게 아니라 쟤 진짜 괜찮은 놈이다. 적이 생각할 때. 근데 내가 쟤를 좋아한다면 쟤가 다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티를 안 내고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위험한 놈이에요. 적들이 티 안 내면서 좋아하는 사람. 이건 진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놈입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적들이 조롱하면서 적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누구냐면 홍준표예요. 이런 사람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나 미치겠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끌어안아야 돼요. 근데 애써 내칠 필요는 없습니다. 적들이 좋아하는데 대놓고 좋아하는 척해요. 왜냐면 조롱하느라고. 그렇게 티 내봐야 여기는 크게 난리가 날 사람 아니니까. 이건 홍준표인데 이재명이 이렇게 나오죠. 벌써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나눕시다. 이러면서 홍준표 미국 잘 다녀오시라 이러면서 글을 올립니다. 페이스북에.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럽니다.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준표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하지만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보파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잘 다녀오시래요. 나이. 아이고 참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요. 근데 도와줄 것 같지 않죠? 이제 미국 간 건데 도와주기 싫으니까 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를 내치자 지금에 와서 도구로 할 것까지는 없어. 사고뭉치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골치 아픈 사람, 그냥 이 정도인데 그래도 지금 쭉쟁이도 다 써야 되니까 이런 판에는 홍준표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홍준표도 굳이 열받게 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 이 종류들이 있죠. 이제 김재섭, 오늘 조선일보에서 김재섭을 엄청 띄우는데요. 인터뷰를 했네요. 그러면서 6.3 대선을 말한다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하면서 인터뷰를 했네요. 근데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죠. 뭐라고 그러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도 아주 날카롭게 날이 서 있습니다. 자기 집 불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기득권 밀어내야 보수 재건이 가능하대. 지가 좀 나이가 젊었다 이거지. 38살이거든요. 40이 안 됐으니까 젊었지. 문제는 나이 젊으면 다 신선하고 나이 젊은 사람이 해야 이 나라가 청렴 결백하고 무슨 개혁이 되고 그래. 미국 국민들은 어디가 모자라가지고 내일 모레인데 바이든도 집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연속으로 돼. 나이 80 되는 사람들이. 왜? 클린턴 오바마 상대적으로 그래도 너보다는 나이 한참 많아. 클린턴 오바마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 뽑았다가 시원찮아가지고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다.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고 이런 바이든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한번 시키고 그리고 또 트럼프 연이어서 뭘 대통령 시켜. 거기 모자라서 그래 미국 국민들은.
그러니까 요즘에요. 그래서 그 김용태는 이 김재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나마 천하용인에서 이제 빠졌죠. 천하용인에서 빠지고 지금은 김재섭하고도 약간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하고도 좀 거리를 두고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를 추천했다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우리가 한번 믿고 기다려보는데 김용태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할 때 13명이죠. 국민의힘. 거기 같이 참여한 사람이에요. 김용태가. 그런 사람을 왜 비대위원장에 앉혔을까? 의아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켜본다. 그리고 김문수를 일단 응원하고 김문수가 대통령 돼야 되니까. 김문수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이다. 지난날의 과오는 있지만 김문수 대통령 되는 데는 충성하고 앞으로 김문수는 배반 안 할 사람인지 김문수 후보가 판단했을 것이다. 한번 믿어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조심스럽게 김문수 후보님한테 말씀드리면 배신의 DNA 있는 사람은요 또 배신합니다. 그래서 김일성도 호치민이도 스탈린도 다 그 좌파들 먼저 숙청했어요. 그 김문수 후보를 믿으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근데 요 사람은 달라. 김재섭은요. 일단 윤 대통령한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빨리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 이거지. 윤 대통령을 탈당을 시켜야 이번 대선에서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대. 야, 너 부정선거 이번에 당해서 이번에 또 지면 넌 어떻게 책임지려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 너 부정선거의 증거가 그렇게 많이 나왔고 부정선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까지 했어. 네가 뭔데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딱 프레임 씌우고 이런 사람들은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대. 우리들은 이제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으니까 윤 대통령 빨리 탈당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놈들, 아까 홍준표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놈들은 이건 빨리 쳐내야 돼요. 천추의 이거 이준석 똘만이에요. 얘가 이준석의 그 뭡니까 트로이 목마 역할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얘가 나중에는요 이준석이 어떻게든지 대통령 될 때를 대비해서 자기는 여기 있는다 그런 생각으로 국민의힘에서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이준석은 물론 제거해야 되고 이준석하고 절대 단일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준석의 단일화의 판에 끌어들이는 순간 이준석한테 말립니다. 그래서 엄청 손해볼 거예요. 이준석은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단일화 응해주면 그나마 뭐 밑에 본전이라고 해. 단일화 응해지도 않으면서 해방만 놀름이야. 아주 골치 아픈 존재인데 그 이준석의 똘마니가 누구냐면 김재섭이에요. 천하람이고 천하람 김재섭이가 이준석의 완투펀치예요. 안 변했다니까요. 이 김재섭. 여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이 또 아가리 털죠. 뭐라고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가 결정됐는데 또 오늘 이럽니다. 탄핵 반대에 대해서 사과 안 하면 윤석열 부부 대리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탄핵 반대했잖아요. 이거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 부부 대리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윤 대통령 부부 대리전이라는 건 뭐예요? 윤 대통령은 탄핵됐어야 되는 사람이고 윤 대통령 계엄은 잘못한 거고 윤 대통령이 보수당 망친 사람이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응원했던 거 윤 대통령 탄핵 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이거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 이거는 살모사 이거 살모사하고 같은 방을 쓰면 안 됩니다. 물려 죽어요. 독국물하고 같이 넣어서 밥이나 술 먹으면 안 돼요. 죽어요. 독이나 살모사는 제일 아름다운 단일화 뭐 빅텐트 그 통합이고 논해야 돼요. 이런 사람하고 통합하면 안 됩니다. 이날 입대까지 분탕을 치더니 지금에 와서도 12일 아니 굳건하게 천신만고 끝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다운 후보로 이제 후보 활동하는 첫날 이래요. 김문수 후보한테 결단을 촉구한다 하면서 사과하래요. 그 사과 내용은 지금 얘기한 대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래요. 이런 놈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저거 얘는 이제 후보 입장에서 얘하고 가까이만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입을 열질 마세요. 제거하려고 그러지 말고 국민들이 알아서 제거하니까 후보는 얘에 대해서는 입을 열질 마세요. 그냥 아예. 그리고 근처에 오지도 말게 하고 그냥 아예 멀리. 그러면 이제 당원과 국민들이 알아서 정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준석은 후보 본인이 이준석과 한동훈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사작전으로. 그리고 김재석 같은 애들은
찰 거거든요. 뭐 한 자리 달라고. 절대 이건 쳐내야 될 놈이고요. 이준석한테 가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합쳐야 될 사람들 누구냐? 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적이 좋아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왜 적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 적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준석 좋아해요. 민주당 애들이 이준석 좋아해요. 좌파 신문 방송이 이준석 좋아해요. 한동훈이 좋아합니다. 김재섭이 좋아해요. 적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이를 가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 좌파라든가 민주당, 심지어 북한에서는 그 리스트 나왔잖아요. 제일 먼저 쏴 죽여야 할 사람 1등이 전광훈 목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민주당이 이를 갈면서 싫어하는 사람, 좌파들이 이를 갈면서 싫어하는 사람 1등이 전광훈 목사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지. 왜 좌파들이 저렇게 싫어할까? 왜 북한에서 그렇게 쏴 죽여야 된다고? 민주당이 그렇게 싫어할까? 이유가 있잖아요. 강력한 우파라서 그런 거고,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따르는 세력이 크니까 그런 거고,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김문수 후보는 끌어안아야죠. 근데 정광훈 목사가 오늘 의미 있는 얘기를 했네요. 이제 아시아투데이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간절히 요청하면 단일화 검토하겠다. 정광훈 목사의 그 자유통일당에서는 구주화 변호사를 대통령 후보로 밀었잖아요. 구주화 변호사 요즘 인기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도 인기가 좋았어요. 이봉규 TV에 방송 많이 했지만 원래도 인기 좋았는데 지금 인기가 치솟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그 세력이 막강해요. 자유마을 650만 명 넘은 것까지 제가 아는데 700만 명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원 가입이. 자유마을 회원이 엄청나요. 국민의힘보다 많아요. 그런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여기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끌어안아야 되느냐? 자, 국힘당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자유통일당 부시고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주화 변호사도 그렇고 정광훈 목사도 그렇지 않고 예우를 해야지. 그들의 노력을 인정을 해야지. 광화문을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예우를 해야 돼요. 지금 윤 대통령 그 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을 지킨 게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세력이 광화문에서도 집회했지만 한남동 관저 앞에, 그다음에 헌재 앞에 그 다 집회하는 그 세력들이에요. 주최 측이 그렇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고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쳐 주니까 김문수 후보가 된 거예요. 김문수 후보도 아마 속으로는 정광훈 목사한테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광화문 운동도 한때 같이 많이 했고요. 김문수 후보와 정광훈 목사하고. 이렇다면은 예우를 해서 같이 서로 다른 당이지만 또 후보 등록할 거 아닙니까? 벌써 했죠. 자유통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건전하게 토론하고 TV 토론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단일화로 가는 거예요. 뭐 어차피 후보 등록은 따로따로 했으니까 기호는 서로 받았으니까 지금은 못 합치고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나오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어요. 투표용지 나오기 전에 단일화를 하면 돼요. 그러나 물론 단일화는 큰 당인 국민의힘 후보 위주로 단일화가 되겠죠. 그러나 예우를 해서 자유통일당에 어떤 식으로 배려하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존중하겠다. 그들의 정책이면 정책. 그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광화문이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정광훈 목사는요, 제가 오래 겪어봤지만 순수한 분이에요. 이분 좀 거친데 목사가 거칠다 어쨌다 그러는데 엄청 순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하기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예해주면요, 진짜 시쳇말로 간이고 쓸개고 빼고 다 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 엄청난 인원들, 자유마을의 그 조직과 그 다음에 전국에 지금 있어요. 자유마을 조직이. 그런 거 다 도와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력을 합쳐야지. 근데 그냥 말로만 합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느 정도 역할을 줘야죠. 자유통일당하고 이렇게 단일화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데 연정할 때 보십시오. 수상을 누가 해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일정 부분 나눠요. 영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내각제지만 다 그렇게들 하는 거야. 우리도 그랬잖아요. DJP 연합도 일정 부분 거기서 원하는 정책, 이거는 자유통일당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 분야 장관 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대신 좀 김문수 만드는데 국힘당이 정권 잡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라 하면 아주 화끈하게 도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원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 역할을 주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그건 투표 용지 나오기 전에 얼마든지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합칠 사람이 황교안이에요. 부정선거. 당신이 들어와서 내가 정권 잡으면 부정선거 때려잡는데 당신이 대통령이요. 그쪽 분야를 내가 확실히 맡길 테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합시다. 그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대통령 된 다음에 부정선거 때려잡는 역할도 되지만 대통령 되기 유리해져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하는 팀이 겁내. 여기서 합류해버리면 맨눈을 두고 황교안 대표는 감시를 할 거고 아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근데 뭐 지지율이 뭐 그렇잖아요. 황교안 대표 표를 찍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보다는 작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선관위가 겁을 안 내는데 이게 한 팀이다. 김문수와 황교안이 한 팀이다. 정강호 목사까지 한 팀이다. 부정선거에 눈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겁나지. 그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대통령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우를 해야죠. 이건 내가 대통령 되면 맡기겠다. 그리고 실제로 맡기고. 그리고 한덕수 큰일 할 사람입니다. 지금은 약간 앙금이 있는데 자, 통상외교는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내가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그쪽은 내가 한덕수에게 맡기겠습니다. 총리면 총리고 아니면 무슨 그 분야에 무슨 특임장관이면 특임장관이 이 분야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난 일절 관여 안 하겠어. 실제로 맡기고.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하고 암덩어리, 살모사, 독덩어리는 빼고 진짜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